오늘 필통도 이런 걸 쓰려고. 너 필통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 엄마 뭐 쏟았다 했었지. 자, 1번 풀이하고 하자. 1번, 6번. 자, 밑줄 친 기억의 사례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몇 번? 3번입니다. 자, 동아시아에서의 열전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사회주의, 이제 공산주의, 자본주의 간의 어떤 진영이 대립이 있을 때 이 두 나라는 전쟁을 했어, 안 했어, 얘들아? 직접적으로 미국과 소련은 전쟁을 하지 않았잖아. 그치? 근데 그 영향을 받은 나라들이 싸웠잖아. 어디? 중국 있었고, 그 다음에 베트남 있었고, 우리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두 개, 3번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자, 광복을 맞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자, 여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연합국이 승리를 거뒀죠. 우리의 힘만으로는 거둔 독립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다양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다양한 독립운동 전개, 두 가지를 쓰시고요. 3번. 자, 덕수궁 속조전으로 무엇이 열린 곳이래요?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따라 땡땡땡이 구성돼요. 뭔데? 미소 공동위원회. 얘들아, 이거 순서 기억나 안 나?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첫 번째 했지? 그 다음에 뭐 구성돼? 1차 미소 공동위원회. 그치? 근데 이게 또 흐지부지 돼요. 그 다음에 정읍발언. 그 다음 뭐였어? 좌우합작운동. 그 다음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 이거 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 유엔에 넘겼지? 유엔에서 인구비례 총선가 하래. 근데 어떻게 돼? 북한하고 소련이 안 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어디로 넘겨? 유엔 소총회. 근데 거기서 선거가 가능한 어디만이라도, 남한만이라도 하래. 그래서 결국 5월 10일 남한만 뭐 하게 돼? 총선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정부가 생기는 거고.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만의 단독 선거 반대 움직임은 뭐였어? 4.3 사건하고 또 그 4.3 사건의 진압을 명령받은 여수 순천에 주둔하고 있던 부대가 일으켰던 거. 여수 순천 19 사건. 10월 19일.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냥 흘러가는 내용을 그냥 물처럼 흘려보내면 안 돼요, 여러분. 1학기보다 더 어려워. 사회도 그렇고 한국사도 그렇고. 현준아, 알겠니? 그렇게 살다가 이제 친일파야. 그냥 광복 80주년을 맞이했는데 친일파로 남으면 안 되겠지. 그치, 가경아? 응? 자,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4번. 그럼 여러분, 미소공동위원회 기억? 지금 여러분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두고 논의하였지만 양측의 어떤 의견 차이가 컸대. 자, 이건 뭐였니? 임시정부 수립을 위한 어떤 대상을 정해야 되거든? 네, 소련은 뭐였냐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에 찬성하는 단체만 참가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은 약간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되지. 모든 단체, 찬성하든 반대하든 모든 단체 다 참가해라 라고 했었던 거야. 이러한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꼭 나올 만한 게 뭐라고 했었니?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의 어떤 내용이었지. 뭐였어? 한반도에 정부 수립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미소공동위원회 설치하는 거, 최대 5년간 몇 개국?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 요거는 정말 잘 나와. 자, 5번. 이 사람 이승만이에요. 여기 봐봐. 남한만이라도 정부 수립하재. 그럼 정읍발언이니까 어디 들어가야 돼?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하고 1차 미소공동위원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에 들어가야겠지. 다음. 자, 1번. 자, 조선을 독립국으로 재건설하고 민주주의 원칙 위에서 발전하게 하며 통치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조선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밑줄 여기.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미군, 소련군 대표들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대. 그럼 뭐야? 미소공동위원회. 그 다음에 신탁통치 나오겠죠. 그러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니까 몇 번? 5번이 됩니다. 자, 어차피 시험 보면 여러분 미, 영, 중 세 나라의 정상 누구였었어? 루즈벨트, 처칠, 장제스. 셋이 우리한테 약속했던 거 뭐였니? 카이로 회담이었지? 우리의 독립을 최초로 언급했어요. 그쵸? 그리고 이때 나오는 문구가 뭐였어, 여러분? 쉬운 거.
카이로 회담을 알 수 있는 문구가 뭐야? 언제 독립시켜준대? 적절한 시기에. 그죠? 적절한 시기. 그래서 요거 두 개가 계속 떠들었던 내용이니까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 7번. 자, 다음 자료의 내용을 접한 국내 우익과 좌익 세력의 반응. 자, 여러분 신탁 통치안에 대해서 좌익과 우익 둘 다 반대했어요. 근데 좌익은 나중에 찬성으로 갈아탄다고 했지. 여러분 왜? 왜? 강대국의 도움을 받는 게 어쨌거나 정부를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더 효율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약간 우리 게임할 때 버스 타는 것처럼 말이야. 자, 그 다음 8번. 김구하고 김규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북협상. 하지만 선생님이 여기 X라고 해놓은 건 뭐냐면은 큰 진전은 없었다. 자, 한국민주당은 여러분 우익이에요, 우익. 우익단체. 좌우합작위원회는 여운형하고 김규식이 들어가야 돼, 이렇게. 아까 현준아, 너 전두환 닮았다는 사람 있잖아. 그 다음에 재헌국회의원 당선됐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조직한 거. 누구? 여운형. 아까 위에 있었던 여운형. 해서 자, 9번. 다음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거. 쌤이 계속 떠들었던 거죠, 여러분. 요거 여러분 이게 뭔지 모를 수 있겠지만 요게 남북협상이에요, 여러분. 남북 지도자 회담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남북 연석회의라고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되니? 다가, 라나. 맞췄니? 그리고 어느 학교든 여러분 이거 순서 문제는 나올 것 같아. 자, 10번 보면은 자, 서울에서 2차례 개최한 미소 양국의 교섭 삐쭉 그어보세요. 아, 그러면 여러분 2차례 미소 공동위원회는 다 어떻게 된 거야?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럼 여러분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했니? 해결이 안 되니까 여기로 넘겼죠, 유엔에서. 그래서 인구비례 총선거 해라 라고 했지만 그마저도 되지 않았지. 그치? 5번. 자, 그 다음에 11번. 자,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반대하며 주장하며 일어난 봉기래.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이 희생되었대. 무슨 사건? 4.3 사건. 그래서 여러분 200명의 국회의원 중에서 제주도 몇 표? 2표 빼고, 그죠?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자, 12번. 이것도 여러분 시험에 나올 겁니다. 아마도. 자,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가 38도 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누구니? 지금 뭔가 좀 임팩트가 강하죠? 김구 선생님이에요, 김구. 모르면 적어놔. 김구 선생님. 그래서 이 글이 뭐냐면 여러분 좀 알려줄게. 메모해두세요.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읍고가 뭐야, 여러분? 읍고. 아, 그거랑 거기에 뭐가 좀 섞여야 돼. 읍고하는 거. 읍고. 우는 거야, 우는 거. 울면서 내가 호소하는 거 있죠? 읍고하는 거. 그래서 38도 선을 베고 내가 쓰러질지언정 나는 단독정부 수립하는 것에 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목이 없어. 씻어라. 잘 씻어. 누가 안 씻었어? 몇 번 씻었어? 2번? 몇 번 씻었어? 너가 범인이구만. 자, 여운형이에요, 여운형. 자, 이분은 여러분 뭐 신한청년당도 있었고, 우리 요거 어려운 시험 범위였잖아. 조선건국동맹. 국내에 있었던 거 기억나니? 거짓말. 40년대에 있었다. 그 다음에 건국준비위원회. 여기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할 때쯤 혼란스러운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요걸 조직했었고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암살당해. 자, 1번 좌우합작운동을 추진했다. 누구와 함께? 여운형, 김규식. 그렇지. 한국 독립당은 김구였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어려웠던 거 기억나? 3개 나오는 거? 3개 나왔던 거 기억나지? 진짜? 독립당 3개 나와가지고 포기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리을 보세요. 현준아, 너 좋아하는 사람 아니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일성. 왜 이렇게 북한 영어가 잘 어울리지? 자, 여기까지 풀면 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뒤에 여러분 21번으로 가세요. 자,
여운형 안재홍이 있어. 여러분 이건 무슨 단체냐면 건준입니다. 건준이. 건국준비위원회. 자, 신탁통치 반대운동 주도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 미군정이 유일한 정부라고 선언한 거 아니죠. 오히려 여러분 여기 건준위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냐면 메모. 북한 아니야 이거. 조선인민공화국을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았던 거지. 군사재판을 열어 일본 전범 처벌한 거 아니고요. 자, 그 다음 22번. 7개 원칙이래. 그럼 뭘까요? 중도 세력이 합작을 추진했대. 그럼 좌우합작위원회. 아까 1차 미소공동위원회하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하고 사이에 있었던 거. 요 사이 두 명 누구니? 여운형하고 김규식. 자, 그럼 내용에 해당하는 것. 자, 답은 3번이겠죠. 아까 말했잖아. 1차 미소공동위원회하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 사이에 있었으니까 요거겠지. 자, 그럼 첫 번째. 남과 북에서 외국 군대는 즉시 철수할 것. 남북협상에 대한 거야. 남북협상. 남한만이라도 정부 또는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할 것. 누구?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 다음에 여러분 4번에다가 여기 형광펜 좀 넣어둬라. 이거 나중에 굉장히 여러분한테 유용한 힌트가 될 거야.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과도기가 어떤 시기니? 뭔가 이렇게 지나가는 넘어가는 그런 시기를 말하잖아. 그렇지? 우리나라 정부가 등장하기 전에 건준이가 했던 말이 요겁니다. 자, 그리고 쌍방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기 2km씩 후퇴하여 비무장지대 설정할 거. 휴전협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요거 4개는 시험 범위일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간다면 그 다음에 23번 시험 범위 아니니까 넘어갈게. 24번 3.1절 발포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시발점을 제기했고 그 다음에 무장봉기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뭔데? 4.3 사건이죠? 그래서 미군정 시기. 미군정은 여러분 이걸 여러분 헷갈린 친구에서 45년 8월 15일 광복할 때부터 언제까지야? 우리나라 정부 수립 전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미군이 우리를 관리해줬던, 통치했던 시기인 거야. 그래서 김구 암살 요거는 49년 우리나라 군인한테 총 맞아가지고 돌아가셨고, 조만식 기억나니?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인데 강점기 조만식 뭐 했던 분일까? 오늘 안 나오겠구나. 얘들아 물산 장려운동 기억나? 물산 장려운동이 뭐야? 우리 거 국산품 우리가 쓰자 할 때 나왔던 그 조만식 그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북한 안에서 이제 정권 수립할 때 죽어. 연금되어 있다. 나중에 죽어. 그리고 5번은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 25번 가선거에 대한 설명.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보통선거인 50총선거죠. 자, 그러면 발췌견 시험 범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했다. 맞니? 맞죠? 2번이 답이지.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거는 시험 범위 아니야. 나중에 박정희 할 때 나오는 거고, 아관파천은 저번 시험 범위입니다. 조선태양령 언제? 태양령 몇 년대? 우리 이거 했던 거잖아. 1910년대. 그지? 10년대. 여러분이 영상을 봤던 거였겠구나. 자, 26번. 가에 들어갈 장면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아, 잠깐. 너희 아직 영상 안 봤던데? 사회? 언제 하실래요? 모를 것 같지? 어떻게 알아요? 아, 조회수. 어? 조회수 뜨고 시간도 다 떠. 뭔 시간이고? 플레이 시간. 그러니까 대강대강 듣지 말고 잘 들으라는 소리요. 응? 봤어? 진짜? 우선이 원래 안 봐도 되는 건데. 1배속 다 봤어. 응, 진짜? 잘했어. 언제 들을래? 내일까지다? 응? 오늘 들었지? 낮에. 저희 수업. 한끝. 아, 어떤 거 들었다는 거야? 한 끝? 애들은 사회도 들었어야 되거든. 사회 아직 안 들었어. 내일 수업인데. 자, 순서 여러분.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하고 재헌헌법 공포. 그러니까 우리 헌법 만들기 전에 있었던 거. 그러면 뭐뭐 들어가겠어? 이거 2개 아직 안 했잖아. 그지? 이거 2개밖에 없죠. 했던 거. 기억, 디귿. 그지? 이 친구. 그 다음에 27번. 재헌국회입니다. 첫 번째 만들어진 국회. 그럼 뭐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했던 거. 아직 안 배운 거네? 몇 번일까요? 2번.
반민법이라고 해가지고 친일파들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어. 근데 제대로 행해지진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오늘 할 거 넘어갑시다, 여러분. 한 끝으로 오세요. 얘들아, 앞에 쌤이 돌아가서 진도 나가는 거는 다시 복습하는 거는 천천히 하거든,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 지금 놓치면 나중에 시험 기간에 또 힘들어지는 거야. 학교에서 진도 나가고 있지? 어디 하고 있어? 지금 좀 파트가 2개 맞춰서 어딘지 앞뒤 이렇게 나가는 건가 보구나. 가경아, 너희 몇 명이지? 한 명 아니냐? 선생님? 그럼 어디 하고 있어? 민족운동 전개? 빠르네? 그래? 우리도 속도를 올려야 되나? 쌤 일부러 천천히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어디 보냐면 20쪽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너희가 영상으로 봤던 건 뭐냐면은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어떤 통치 방식을 봤지. 10년대 우리나라 어떻게 다스리니? 일본이 힘으로 찍어가서, 그치? 무력으로 다스렸다면 헌병 경찰을 동원해서. 20년대는 문화 통치, 그치? 민족 분열 통치, 친일파들을 길러가지고 우리 민족끼리 분열시키려고 했었다. 3, 40년대는 민족 말살 통치. 그 말살이 뭐 어떤 걸 말살한다는 거니? 우리 민족 정신. 그래서 전쟁에 우리 민족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통치 방법들이었고, 그럼 그 시기마다 얘들아 경제 수탈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오늘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10년대 보세요.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군대를 많이 길러가지고 어떤 땅을 공격을 했어. 그럼 그 땅을 점령을 했을 거 아니니?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 응? 언어? 또? 수탈? 그치, 수탈인데 가장 그 수탈 중에 메인이 되는 게 뭐냐면 땅이야, 땅. 그래서 여러분, 땅을 수탈하려면 땅을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어떤 땅이 어떻게 있고 어떻게 또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이제 뺏을 거니까 토지 조사 사업이라는 걸 하게 돼요. 1910년부터 18년이라고 나와 있어. 그치? 자, 보면은 여러분 요걸 좀 잘 봐야 돼. 명분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일본이 겉으로 내걸었던 말이야. 실제 자기들의 목적이 아니야. 봐봐, 말이 안 돼. 공정한 지세 부담과 땅의 세금 부담과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확립해주기 위해서 식민지 국가에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준다고? 말이 안 되잖아. 이건 그냥 명분일 뿐이야. 알겠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다? 실상이야, 실상. 그래서 땅에서 걷는 세금, 이걸 늘려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 또 일본인의 토지 소유와 그 다음에 투자를 쉽게 하고자 우리나라에서 땅을 빼앗아서 헐값에 일본인한테 쉽게 팔아 넘깁니다. 여러분. 자, 내용에 보면 임시 토지조사국 설치하고, 요거 밑줄 토지조사령을 공부해요. 땅을 조사하는 명령이겠지, 토지조사령. 연도까지 알아두면 좋겠지만 지금 당장 연도에 크게 여러분 목매이지 마세요. 자, 요거는 별표입니다. 신고주의. 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까다로워. 뭐냐면 밑줄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을 가진 사람이, 소유권자가 직접 신고해야 돼. 게다가 플러스 복잡한 서류를 갖춰. 호선아, 그럼 복잡한 서류는 어떤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일본어나 한자로 되어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 3박자 조건이 맞지 않으면 땅을 잃을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땅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무슨 문자가 와가지고 언제까지 신고하세요 알려주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한번 자기들이 슬쩍 알려준 다음에 정해진 기간 안에, 그럼 여러분 정해진 기간은 길겠니 짧겠니? 짧겠죠. 짧은 기간 안에 직접 복잡한 서류를 갖춰서 신고를 해야 됐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요. 자, 보면 이전에 통감부가 국유지가 뭔데? 나라 땅. 국유지로 편입했던 왕실 소유의 토지를 여기 땅으로 다 갖고 오고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요건 여러분 일본의 거대 부동산이라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땅을 일본인한테 혹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뭐 친일파들이겠죠? 싼 값에 헐값에 팔아 넘기는 곳이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야. 알겠지? 일본의 거대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땅을 잠깐만, 중요한 거. 여러분, 이 동척 있죠? 동척은 이미 1908년에 있었어. 자, 이 얘기를 왜 해주냐면 토지조사 사업 등장하기 전에 있었던 거야, 미리. 그러니까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특히 전남고. 뭐냐면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되었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이제. 미리 있었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농민 몰락 보면은 일제가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해줘. 지주의 소유권만 지주가 누군데? 땅 주인이에요. 땅 주인의 소유권만 인정해주고, 자, 이거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 이걸 부정해. 말이 조금 알쏭달쏭하죠. 관습적 경작권이라는 말이 뭘까? 관습이 뭐야, 여러분? 관습. 뭐 법은 아닌데 예전부터 익히 해왔던 게 관습이잖아. 그럼 관습적 경작권은 뭐겠어? 이거 뒤에 붙여. 경작권은 농사 짓는 권리잖아요. 어떤 땅이 있었어. 근데 문서는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거 있죠. 여기 옛날부터 저희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를 지어왔어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왜? 객관적인 문서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거 별표 좀 잘 해놔. 관습적 경작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안 해도 되겠다.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화전민이 되거나 만주 연해수 등지로 이주하게 돼요. 우리나라에 살기 힘드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하나 알려줄게. 현준아, 당연히 그러면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서 지주들의 피해는 어땠겠어? 수업에 집중 안 하고 있는 거죠. 지주들의 얘들아, 이거 정말 중요하다. 여러분, 방금처럼 물어봐, 시험에서. 여러분이 공부를 봐봐, 설렁설렁 하잖아? 그럼 당연히 땅을 빼앗아가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땅 주인들은 피해가 클 거라고 생각하잖아, 그치?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당시의 지주를 생각해봐, 여러분. 이 당시의 지주는 누구겠어? 일본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그 누군가겠죠. 그치? 그러니까 지주들은 큰 피해가 없어. 그럼 누가 피해가 크다고? 소작농. 소작농의 피해가 큽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주들의 피해는 물론 아예 없진 않겠지만 많이 없다. 이해했니? 소작농은 누구니? 뭘 빼먹었어?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하다. 지금 여기 결과에 나오는 정말 중요한 3가지 포인트가 있어서, 첫 번째,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미 만들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관습적 경작권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지주들의 피해는 거의 없었다는 거. 그럼 네 번째, 누구의 피해? 소작농의 피해가 컸다는 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년대 이어서 여러분 산업의 통제, 회사령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여러분 컴퍼니 회사를 만들 때 뭔가 명령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돼. 자,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허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허가제였어. 허가제. 우리는 이걸 허가제라고 하는 거야. 가경아, 허가 받는 게 쉬워, 신고하는 게 쉬워? 신고하는 게 쉽지. 허가는 뭐야? 조건을 갖춰가지고 내가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회사를 만들려면 일본 총독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게 바로 허가제였어. 그러면 허락해주겠니? 왜 안 해줘? 우리 민족자분, 우리나라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당연히 독립운동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막는 거야. 자, 그리고 산업통제 강화 보면은 어업령, 산림령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함부로 못 잡게 하는 거, 산에서 함부로 뭐 채취하지 못하게 하는 거, 광업령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 똑같은 맥락의 허가제였다. 그 다음에 밑에 식산은행 설립하고, 자, 기간시설 별표 한번 해봐. 자, 기간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 가장 뭔가 메인이 되는 큰 중요한 거점 시설들이 있지. 그런 걸 기간시설이라고 그래. 우리 뭐 경제개발할 때도 보면은 도로 같은 거 만들고 공장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도시와 항구를 연결하는 철도, 도로 및 그 다음에 항만,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한국의 농산물 자원 등을 일본으로 이출은 가져가는 거 말해. 일본 상품을 한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용이해짐. 특히나 여러분 여기서 철도를 잘 알아두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뭘까?
1899 경인선. 어디서 어디로 있는 거? 서울에서 인천 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1910년대가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X자형 간선철도망이 만들어져.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여러분 자료 1번 봐봐. 뒤에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료 1번에 보면 이렇게 X자 보이죠? X자형 간선철도망. 우리나라에 있는 자원들을, 그 자원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수탈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정도만 좀 체크를 해두세요. 뭐냐면 첫 번째, 경인선 있죠? 어차피 시험 범위가 지나가서 안 나올 거예요. 요거 일단 두고, 호남선하고 경원선, 경부선 세 가지를 체크를 해두는데, 경원선하고 호남선은 10년대가 넘어가서 1910년대에 만들어진 거, 경부선은 1905년. 그래서 그 세 개 정도는 조금 알아둬. 함경선, 경의선, 뭐 평남선 외울 필요는 없어. 밑줄 그어라. X자형 간선철도망. 이유는 뭐라고? 수탈하기 위해서. 또 얘들은 나중에 큰 그림을 꾸고 있는 거야. 어디 진출? 어딜 진출하고 싶어? 대륙 진출. 그래서 결국 30년대 되면 올라가잖아. 중국 땅으로. 돌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 20년대가 되면은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걸 실시하게 돼. 미가 뭘까요? 미. 여러분 먹고 왔겠지. 쌀입니다. 쌀. 쌀을 생산. 근데 어떻게 생산하는 거? 증식. 많이 생산하는, 쌀을 많이 생산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돼요. 여러분이 요거 1등급 우리 노려야 되는 친구들은 연도를 한번 좀 체크를 해둬야 돼. 1920년부터 34년. 그리고 하나 더 메모해 줄게. 자, 이때 잠깐 중단이 되었다가 38년이 되면 재개됩니다. 다시 산미증식 계획이 시작이 돼요. 현준아, 1937년에 무슨 전쟁이 있었니? 일본하고 누가 싸워? 중일 전쟁을 겪으면서 이게 물자가 너무 딸리는 거야. 그래서 쌀 생산도 늘리는 거죠, 다시. 자, 목적 봐봐라. 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급속한 공업화 도시야. 이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산미 증식 계획을 실시한 어떤 이유.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는 언제 이랬어? 요 앞에 거 빼고. 우리나라는 급속한 공업화 도시화를 몇 년에 겪었니? 1960년, 70년 요때 많이 겪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5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본은 그걸 빨리 겪은 거야. 그럼 여러분 사회시간에 우리 했잖아. 무슨 현상? 촌을 떠나 도시로 향해 가는 거야. 그럼 도시화율이 어떻게 돼? 도시화율이 어떻게 돼? 높아지죠. 그쵸?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농촌에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일본도 이제 쌀을 먹는 국가인데 쌀을 생산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지니까 어때? 쌀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일본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서 빼앗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쌀을 갖고 와야겠다. 자, 그래서 내용에 보면 종자 개량. 여러분, 우리나라 쌀하고 동남아시아 쌀 있죠? 그거하고 뭐가 생산량이 더 많을까? 동남아시아 쌀, 길쭉길쭉한 거 알지? 그 물기 없는 거. 그게 생산량이 훨씬 많아.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걸 먹어보지도 않았겠지만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엄마, 아빠도 안 드셔봤을걸?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세 끼 먹을 수 있었을까? 밥 세 끼 먹은 거 얼마 안 됐어. 그럼 쌀이 이제 부족한 거야. 나라도 가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쌀하고 뭐랑 섞었냐면 그 동남아시아 쌀하고 섞은 쌀이 있어. 그걸 뭐라고 할까? 통일벼라고 들어봤어? 통일벼? 맛이 없대. 맛이 없대. 지금 그거 안 먹죠? 우리나라 쌀 맛있죠? 자, 그래서 많이 생산되는 어떤 품종으로 종자를 개량하고, 그 다음 비료 사용. 비료가 뭔지 알지? 잘 자라게 해주는 약이죠. 그 다음에 농토 개간, 밭을 논으로 변경. 봐봐, 밑줄. 그러니까 논의 비중만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 건 상관이 없어. 뭐만 많이 가져가면 돼.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많이 갖고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각지의 수리 조합을 조직합니다. 여러분, 이 수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픽스의 수리가 아니야. 이게 뭐냐면 메모. 물을 관리하는 시설을 수리시설이라고 하는 거야. 물을 관리하는 시설이 그럼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 저수지, 댐, 보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쌀 증산 시도를 했어요. 자, 그럼 결과 한번 봐봐.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긴 하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목표한 생산량이 있을 거 아니야. 자, 여기 적어놨다. 메모.
목표한 생산량에 미치지 못해요. 이것도 문제에 되게 많이 물어보는 포인트야. 자기들이 목표한 양의 어떤 생산량이 미치지 못해. 근데 수탈량은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그치? 뭐가 없겠죠, 먹을 게. 그죠? 자기들이 목표한 양이 있는데 그것보다 적게 생산되었어. 근데 가져가는 건 그대로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은 쌀의 증산량보다 일본 이출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쌀을 많이 생산했는데 결국 우리가 먹는 소비량은 줄어드는 거예요. 자, 메모하자. 생산량은 늘지만 희한하게 소비량은 줄어들고요. 일본으로 가져가는 이출량은 많았다. 여러분 나중에 그래프 하나 나올 거야, 이따가. 그거의 내용이 요겁니다. 알겠죠? 생산량은 늘지만 소비량은 줄어들고 이출량은 많아지는 거. 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자, 한국 농민의 처지가 악화되는 높은 소장료, 쌀 증산에 드는 비용을 다 전가하는 겁니다. 전가가 뭐니? 떠넘기는 거야. 떠넘기는 거.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시험 못 본 걸 쌤이 다 여러분의 탓으로 전가를 하는 거죠. 현준아? 자, 그 다음에 산업정책의 변화 보면 첫 번째, 회사령의 폐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 그러면 회사령이 뭐였어?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설립하려면 총독부에 뭘 받아야 돼? 허가를 받아야 했어. 그쵸? 자, 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기업의 자본이 축적이 돼. 여러분 봐봐. 이거 밑줄 그을 건 없어. 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승전국이야, 패전국이야? 승전국이죠. 그럼 이제 이 콩고물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진출을 해야 돼.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 사장님이라고 해봐. 여러분 회사가 성장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니? 돈을 많이 벌려고 이윤 창출이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한국에 진출해서 한국의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동남아시아에 진출하는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내용에 보면 회사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다소 깐깐했던 기준이 완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케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되는 건 완화되는 거예요. 더 강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면은 한국인의 기업이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한국인한테도 뭐 아예 혜택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조금. 하지만 우리는 이걸 체크해야겠죠? 일본 대기업이 한국에 엄청나게 진출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이제 무너져 가는 거야. 게다가 1923년 관세 폐지가 등장을 하게 돼요. 얘들아, 관세가 뭐였어? 우리 이런 건 알아야죠. 물건이 국경을 넘나들 때 붙는 세금이지. 자, 일본 상품이 여러분 관세가 붙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일본은 공업이 발달한 나라잖아. 그러면 공장에서 만든 물건이 비싸? 싸죠. 그럼 우리는 아직 그런 공업 수준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만드는 건 비쌀까요, 쌀까요? 비싸겠죠. 그럼 일본의 싼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우리나라 상품은 가격 경쟁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했니? 자, 그래서 일본 상품의 한국 수출이 가속화됩니다. 자, 그래서 큰 타격을 받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까 조만식 할 때 무슨 운동 나온다고 했니? 그치.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등장하는 거야. 다음 시간 혹은 다다음 시간 좀 등장하게 될 거. 물산 장려 운동. 우리나라 물건 우리가 쓰자. 국산품 쓰자라는 운동이 이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금융 장악을 보면 신은행령 이런 걸 발표해서 우리나라의 은행 같은 걸 다 합병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아예 일본이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이다. 자, 되어서 자, 페이지 크게 어려운 거 없어요. 자, 뒤에 넘겨봐. 자, 1910년 일제의 경제 침탈 보세요. 자, 토지조사령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보고 못 맞추면 바보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 명령에 의한다. 해서 4조. 토지 소유자는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밑줄, 기간 내에 성명 또는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본 혹시 뭔가 어려운 복잡한 서류를 가지고 본인이 직접
그치? 신고를 해야 했었어요. 자, 그 다음 회사령. 쉽지? 여기도 여기 밑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끝났어요. 그죠?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 20년대가 되면 이게 뭘로 바뀐다? 신고제. 근데 여러분, 요게 이제 이렇게 문구는 나와. 회사령이 폐지된다고는 하는데, 폐지된다기보다는 이 말이 그냥 신고제로 전환이 된다는 뜻이에요. 회사령이 없어진다 이런 의미보다는. 자, 그 다음에 아까 자료 1번 봤었고, 자료 2번. 아마 여러분 그 내신에서 이 표가 주어질 겁니다. 비스무리한 표가. 자, 쌀 생산량은 늘어나요. 대체로 늘어나는데 목표한 생산량 미쳤니 못 미쳤니? 못 미쳤어. 하지만 가져가는 이출량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결론은 우리 민족이 먹을 쌀이 부족해.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만주 지역에서 잡곡을 수입해.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됐니?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 그 개념 확인하기 세 문제 해보세요. 다 했니? 했니, 현준아? 벌써 다 했다고? 여기 내용 안 어렵지? 했어? 자, 1번. 1번 뭐니? 응?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죠? 1번은 동양척식 주식회사야. 다음에 2번. 자, OX를 하래. 자, 토지조사 사업의 실시로 농민은 관습적 경작권 인정받았겠니? 못 받았겠죠? 총독부는 20년 회사령을 폐지하여 신고제로 전환했다. 맞지? 그 다음에 3번. 만주로부터 수입이 증가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라고? 우리나라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해요. 자, 3번. 기억. 그 다음에 디귿, 니은이겠네. 자, 그 다음 바로 가자. 2번. 자, 경제부조, 그 다음에 3, 40년대 경제수탈. 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앞에 하나 메모할 건 뭐니? 1929년 뭐가 있었어? 전 세계적으로 경제대공황이 발생합니다. 아, 너희 그 파일 갖고 다녀 또. 파일 아시겠죠? 그거 버리지 말고. 자, 근데 이 경제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누가 있었어? 독일, 이탈리아, 일본 같은 애들이고, 극복해 나간 친구가 뭐 미국, 프랑스, 그 다음에 뭐 영국 이런 친구들이었다. 자, 그럼 이 나쁜 친구들은 힘을 길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 미국과 영국처럼 식민지를 많이 늘려서 뭔가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경제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만주사변을 일으키죠. 중국, 조선, 동남아시아 이렇게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만주사변 여러분 메모 연도 1931년. 굵직굵직한 연도는 외워두면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굉장히 쉽다. 자, 그래서 대륙 침략을 감행했고요. 자, 그러면은 일본이 어때? 자원이 많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병참기지화 정책. 병참기지가 뭐니? 군수기지. 군수기지가 뭐야, 얘들아? 그 무기 같은 거 생산하는데 필요한, 그렇지? 그런 기지들이죠. 자,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는 조선,
공업화 정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북부지방, 지금 북부지방은 북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는 자원이 되게 많아. 그래서 중화학공업을 육성시켜. 아까 말했죠, 여러분. 일본은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에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 원래 공업이 어떤 식으로 발달해야 돼? 순서가 있겠지. 그죠? 여러분이 봐봐라. 무언가를 할 때 다 순서가 있어. 그렇잖아. 하물며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도 생각을 해봐. 여러분은 라면을 물이 끓으면 면을 넣니? 아니면은 다 같이 때려 넣니? 물이 끓어오르면 라면 넣지 보통. 그지? 근데 찬물에다가 넣고 한 번에 끓이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거보다는 끓을 때 하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다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도 여러분 경공업부터 시작해서 이 공업 발달 순서를 밟아가야 되는데 그냥 북부지방에는 자원이 많으니까 중화공업, 남쪽에는 사람이 많이 살고 따뜻하니까 소비재공업, 그냥 이렇게 하면 발달시키는 거야. 자, 그래서 북한에서는 중화공업, 그리고 남면 북양, 남쪽은 면, 끊어. 남쪽은 면, 그 다음에 북쪽은 양. 여러분, 그럼 면하고 양털은 어떤 산업의 원료가 되니? 뭐 옷감 만드는 거지? 모직물, 면직물 이런 거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공업 제품의 원료를 생산하고, 자, 봐봐. 일본의 방직 자본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는 왜 하는 건데, 여러분? 왜?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일본 기업들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고, 중일 전쟁은 언제라고? 1937년. 그러니까 전쟁에 본격적으로 일본이 참여하게 되면서, 일으키게 되면서 병참기지, 우리나라가 완전 군사기지가 되는 거죠. 한국을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인력을 공급하는 병참기지로 만듭니다. 자, 밑줄 여기. 자, 소비재 산업은 위축돼. 안 그래도 크게 발달하지 않은, 우리가 소비재 산업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 많이 쓰는 그런 품목들 있지. 이런 산업은 위축되고 군수산업 중심의 중화공업으로 변화시켜. 여러분, 북한도 처음에 이렇게 스타트를 한 거야. 물론 이 영향이 크죠, 강점기 때. 그래서 경제가 어떻게 됐어? 지금 북한 경제가 어때? 망했잖아요. 자, 그럼 농촌의 상황은 어땠는지 보자. 자, 토지조사사업과 산미증식계획의 실시로 지주의 대토지 소유가 확대되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역시나 어려워진 거지. 누구만 잘 살게 되었대? 지주. 자, 그리고 높은 소작농 등 농민들이 몰락하고 있었고, 그래서 일본은 요거를 조금 무마하기 위해서 여러분 농촌진흥운동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근데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어.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될 게 있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공황의 영향으로 농촌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농민들의 불만은 많아졌고, 소작쟁이가 뭐였니? 소작농들이 이렇게 투쟁을 하는 거야. 너무 이제 비싸다고, 소작료가. 그래서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 한 거였고요. 결론은 마지막으로 와봐봐. 실질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해내지는 못한다. 자, 농지령도 얘들아 같은 맥락에서 문제를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일제가 농촌경제 안정을 목적으로 제정한 어떤 법령인데, 문제는 여러분 봐봐, 지주들의 권한만 계속 높게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소작료를 해결하지 못해.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야. 메모해볼래? 지주들의 권한을 제한해가지고 뭔가 농민들의 삶의 개선을 좀 꾀하려고 했는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주제가 강화되는 모습이 나왔던 게 조선 농지령이다. 목적은 뭐라고? 농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했던 거야. 근데 오히려 누구? 지주들의 힘만 강해진 거다. 되었어? 자, 그리고요, 여기 여러분 이 숫자는 무조건 외우세요. 1938은 중일전쟁이 37년이잖아. 그치? 그럼 전쟁을 일으키고 보니까 어때? 너무 물자가 부족한 거야. 그래서 국가총동원법, 우리나라에 있는 것들을 말 그대로 인적자원, 물적자원 할 거 없이 모두 다 수탈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수탈해. 자, 그럼 전쟁 물자 확보 보면은 첫 번째 지하자원, 그 다음에 국방헌금. 국방헌금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 기부하라는 거예요, 기부. 그 다음에 공출은 이제 빼앗아 가는 거죠. 금속 제품. 여러분 집에 있는 요강단지 뭐 젓가락 다 가져가. 현준아, 그걸로 뭐 만들었게? 무기도 무기인데 그 총알 있지, 이런 거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다 가져가 그냥. 그 다음에 자, 불량민을 확보한다. 나와 있지. 산미증식계획을 재개한다. 이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발표하세요.
여러분이 왜 재개하지? 라고 할 때는 아, 전쟁이 시작되었구나. 그 다음에 쌀도 다 긁어가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또 어떻게 하냐면 배급제를 실시. 여기 있죠? 나눠줘. 집에 쌀을 두고 먹는 게 아니고. 됐어요? 자, 그럼 국외로 이주한 동포들의 생활 보자. 자, 만주, 우리나라 위쪽에. 자, 국권 피탈 이후에 독립운동가들의 망명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농민들의 이주가 본격화되었고, 여기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 이거 되게 어려웠던 파트 있지? 뭐, 서간도, 북간도, 이 지역에 정말 다양한 단체들이 나왔어요. 다행히 여러분은 그 다음 시간 수업이 이게 나올 텐데, 비껴가네. 아마 여러분이 저거 수업했었을걸? 방학 때? 기억 안 나지? 나? 서전서수, 명동학교, 신흥무관학교 이런 거 기억나? 들어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간도참변. 요것도 이제 독립군들의 활동할 때 나올 거고. 미사협정은 정말 중요하니까 좀 밑줄 한번 다시 그어두게. 그 다음 연해주는 러시아 땅이죠. 역시나 국권피탈 이후에 독립운동이 이어졌던 땅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봐봐. 한국인들이 모여 살면서 이 지역을 굉장히 많이 발달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스탈린이란 사람이 집권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연해주에 있었던 사람들을 중앙아시아로 다 옮겨버려. 중앙아시아가 어디야, 여러분? 어떤 나라들이 있어? 중앙아시아에 무슨 나라들이 있니? 인도? 응? 몽골? 몽골에서 더 가봐, 왼쪽으로. 너희 눈치 생각하세요. 이거 뭐 지금 얘들아, 너희 고등학생들이 맞춰야 되는 문제가 아니야. 아, 정말 우리나라 학교 선생님들은 뭘 가르쳤을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사우디? 사우디는 서남아시아. 러시아는 유럽이에요. 네? 러시아는 아시아라고 안 해. 유럽이에요, 유럽. 얘들아, 그 나라 이름에 스탄 들어간 나라들 있지? 그럼 뭐 있어? 어? 파키스탄. 아, 맞긴 한데 올라가야 돼. 파키스탄 남부아시아야. 아프가니스탄, 뭐 그 아프가니스탄. 그다음 그 위에 또 뭐 있을까? 뭐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데 있지.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 뭐 이런 데 있지. 그런 데를 중앙아시아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 그냥 기차에 실어가지고 가서 그냥 떨거나 산만 던져주고 맨 땅에 거기를 읽어가지고 살았던 분들이 지금 그분들을 무슨 인이라고 하니? 고려인이라고 하는 거야. 고려인. 카레이스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때 강제 이주 당했던 우리 장군님이 있어요. 그 홍범도 장군님. 무슨 전투? 정말 친일파들다운 봉오동 전투. 좀 낫네. 얘들아, 광복 80주년이라니까? 어? 너희 진짜 얘들아, 우리나라 못 찾았으면 진짜 우리 동남아시아처럼 살 수도 있었어. 현준이 봐봐, 지금. 동남아시아랑 찰떡이야, 그냥. 응? 자, 그리고 일본은요, 19세기 말 유학생을 중심으로 이주가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일하러 많이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1923년에, 이것도 연도를 알아두면 좋겠죠? 뭐가 있었냐면, 관동 대지진,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나. 근데, 여러분, 지진이 일어난 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럼 일본이 되게 혼란스럽겠지. 근데 그때 일본인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려. 한국인들이 막 우물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일본인 죽이고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맹신했던 사람들이 자경단이라고 해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 민간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그냥 무지막지하게 한국인들을 다 찔러 죽입니다. 그런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리고 미주.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 등으로 노동 이민이 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밑에 구미위원부, 대한인 국민회. 요거 다 뒤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 여기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걸 보고 못 풀면 쌤은 지적 장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적 장애 플러스 시력 장애, 시각 장애 다 여기 있어.
국가 총동원이란 나와 그냥 여기. 쌤 말이 심한 것 같지만 정말 여러분이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국가 총동원이란 나와. 여기도 나와. 그리고 이걸 여러분이 다 읽을 필요가 없어. 아, 총동원법 그냥 풀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언제 38년 이후에 그죠? 국가 총동원법 중일 전쟁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엄청나게 수탈했던 그 시기. 자, 그 다음에 조선의 공급화 정책 봐봐. 여러분 여기 세로로 이렇게 여러분 한번 끊어봐. 그러면 여러분 왼쪽에 보이는 여기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친구들하고 공업 발달이 완전 지금 서로 너무 다르죠? 이 선을 기준으로 왼쪽은 여러분 남한에서만 발달한 거, 오른쪽은 거의 북쪽에서 발달한 거. 근데 북쪽에 뭐가 많다고? 자원이 많아요. 북쪽에 자원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 중화공업만 발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왼쪽은 소비재 공업, 경공업 위주로 발달한 겁니다. 아시겠죠? 적어줄게. 소비재 공업 혹은 경공업. 이쪽은 무슨 공업? 중화공업. 알겠지? 자, 이런 여러분 공업 발달은 봐봐, 마지막 줄 산업 간 불균형과 지역에 따른 공업 격차가 심화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처음에 광복했을 때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가 거의 어디 있었을까요? 북한에 있었을까요? 남한에 있었을까요? 북한에 있었겠죠. 그치? 그런 전기 같은 것도 함부로 쓰지 못했던 거야 나중에는. 그 다음에 미국 공출. 미국은 쌀이에요 여러분. 자, 일제는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전쟁 수행에 필요한 식량을 강제로 빼앗았다. 그래서 밑줄 다시 실시한다고 하죠. 다시. 포인트는 어디? 여기. 자, 그럼 복습. 자, 1920년에서 34년까지 시행했었고, 오케이. 그 다음에 38년에 재개가 됩니다. 고난도 문제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미국 공출제, 쌀 다 긁어왔고요. 공출제, 배급제 나눠줬다. 됐지? 자, 그러면 옆에 4, 5, 6번 시작해봐. 옆에 4, 5, 6번. 진도 더 나가야겠는데. 했나요? 했어? 자, 4번.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한국을 대륙 침략이 필요한 물자 원료 공급하는 곳으로 삼는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병참기지화 정책.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OX. 자, 일제는 남면 북양 정책을 추진하여 쌀 부족을 해결하고자 했다. 오니 X니?
X죠. 이거는 여러분 산미 증식 계획이죠. 일제는 34년 조선 농지령을 발표했다. 맞죠? 하지만 뭐 효과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농촌진흥운동의 실시로 성과를 거두었다. OX? X. 뭐 안 돼, 여러분 하는 거. 그 다음 6번. 만주 지역의 한인들은 37년 소련에 의해 어디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당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봐봐. 소련 사람들,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쟁을 해야 돼, 일본하고 나중에. 그러면 한국인하고 일본인하고 구분이 안 가는 거야. 그치? 여러분 봐봐라. 우리는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 없어? 얼추 구분되거든? 근데 여러분 태국 사람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구분할 수 있을까? 잘 안 되겠지. 그치? 그럼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이 소련 입장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디로? 중앙아시아로 그냥 다 옮겨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조선인들이 손만 대면은 그 지역이 황금 들판으로 바뀌었거든요. 생명력이 강해서. 자, 그 다음 38년 산미 증식 계획이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국가 총동원법. 치안유지법은 뭔데 여러분?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위한 악법이죠. 1925년에 있었던 거.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독립운동 전체를 탄압하는 법으로 된다고 했지? 오, 기억하고 있네. 자, 그러면 여러분 쉬었다가 진도 조금 더 나갑니다. 한 페이지 더 나갈 거야.